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알려주는 진학 톡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아파서 호흡기까지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오히려 면역력이 튼튼한 경우는 크게 뭐 아프지도 않고 그다음에 걸렸다 하더라도 조금 뭐 어쩌다 보면 금방 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면역력이 좋은 친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식습관, 그리고 수면, 비타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체내에 독성 물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디톡스라는 것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음식을 분해하는데 우리 체내에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 점유, 미네랄 같은 것들을 먼저 소비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역력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비만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과 같은 질병들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오히려 과일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도 들어있고 이걸 먹으로 해서 먼저 당을 흡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만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생각보다 더 적은 양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통상 암이 걸리거나 이러면 대부분 유전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전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그 비율을 봐보면 30% 미만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력.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게 되면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발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면인데 잠을 너무 안 자거나 4시간 미만으로 잤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10시간 이상 잤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 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잤을 때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조기, 노화, 빨리 늙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자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한번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을 깨지 않고 푹 6시간 자면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그 전날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체계화하고 분류화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그 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혼합해서 융합해가지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해서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취하는 것은 좋고요. 또한 이렇게 수면을 잘하면 우리 몸에 안 좋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잠을 푹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타민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뭐 종합 비타민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종합 비타민을 안 먹는 친구보다는 먹는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섭취해 줘야지만이 더 효과가 잘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까 수면에서 얘기했지만은 잠자기 전에 먹게 되면 이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들어내게 해서 돼서 이것들이 소모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재생하는데 이런 물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소가 체내에 쌓여서 그런 독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한 비타민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탐구 보고서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 비타민을 먹었냐 안 먹었냐, 비타민과 미네랄 이렇게 복용했을 때 6개월 동안 지속했을 때 아이들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통계 조사로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참, 우리가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약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단하게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기억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나 연구 자료가 있어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학생이 직접 이렇게 탐구 보고서 작성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보고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어렵다한 연구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고 정말 이게 맞는지 검증해보는 그런 간단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먼저 도전해보는 그런 시도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